예, 오늘 정치경제론 강의를 담당한 강사 성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오실 때 괜찮으셨어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춥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갈 때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우신 날씨에 오셔서 강의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은 강의인데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앞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 정도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주제를 갖고 강의를 했죠. 첫 번째가 역사적 유물론이고, 두 번째가 인노동과 자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가론입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 강의에서 아마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역사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제도의 역사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구현한 제도가 있고 또 그걸 또 열심히 또 하는 또 좀 훌륭한 사람들을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 서술하는데 그런 서술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생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견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맺는 걸 이제 우리가 생생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생산관계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게 또 계급관계고, 그 계급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역사의 변화가 온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처음에 이 역사적 유물론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좀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역사가 오히려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설명이 되고 현실도 설명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강의에서 인노동과 자본을 했는데 첫 번째 강의에 어떤 기초적인 거를 토대로 하는 강의죠. 그런데 이제 인노동과 자본에서 주로 다룬 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걸 이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다른 계급 사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계급 사회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실제 쓰는 용어인데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그 이윤이 잉여가치에서 나오는데,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가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제가 이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니까 되게 어렵게 들릴 수가 있으신데 한번 되돌아보시는 걸로 하고, 거기서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개념을? 우리가 썼던 개념 있죠. 무슨 노동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필요노동시간. 그렇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필요노동시간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는 노동시간이 잉여노동시간. 그래서 이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4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노동을 투입을 해서 생산되는 가치가 임금으로 받은 그 액수만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 4시간 이상으로 넘어가서 가는 시간은 이미 임금을 지불해서 노동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은 다 자본가가 갖고 가게 된다. 그래서 잉여가치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할 때는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상강에서 국가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념이나 중립적인 어떤 구현체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 그러면 뭐 국민의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가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외가 겉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에서 한 강의의 그 요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가지고 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그러면 주제는 뭐냐? 오늘 주제는 크게 봐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계급투쟁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이 될 텐데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강의 제목처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투쟁하고 경제투쟁을 올바로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론이 될 거고, 근데 그 내용은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투쟁하고 경제투쟁을 잘 결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주제를 마치고, 예, 3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서 대비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치투쟁하고 경제투쟁을 잘 결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치투쟁하고 경제투쟁은 앞에서 배운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는 정치투쟁하고 경제투쟁을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핵심은 바로 요건데, 요거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 생각 자체를 좀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주의가 실제로 사람들 되게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해서 노동자들이 싸움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싸움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잘 안 되게 되는 요인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은 3가지 구별 형태를 갖는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투쟁의 형태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투쟁, 두 번째가 정치투쟁,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쟁 형태와 앞에서 공부한 내용하고가 상당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임노동과 자본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경제투쟁이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론에서 얘기한 부분이 정치투쟁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인데, 뭐 이거 앞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데올로기 투쟁도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노동과 자본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경제투쟁은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하는 투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투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경제투쟁에는 보면 어떤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과 같은 것들을 인상시키기 위한 투쟁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상을 위한 투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 보면 나빠지는 것을 막는 투쟁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임금이나 노동 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주로 싸우는 것이 대부분 경제투쟁입니다. 그래서 뭐 임금 인상 투쟁도 경제투쟁이고, 노동시간 단축 투쟁도 경제투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굉장히 뭐 산재 위험이 많다거나 할 때 그걸 제거하는 거, 아니면 또 일을 하는데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인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또 경제투쟁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투쟁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쟁이냐면, 임노동과 자본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 2차 강사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의하시면서 임금 인상 투쟁이 어떤 의의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고, 임금 인상 투쟁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임금 인상 투쟁을 해봐야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 계급에 돌아가는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다 그게 그거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어요. 노동운동 내에서는. 그런데 임노동과 자본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어떻든지 간에 나눠지겠죠. 그런데 그 나눠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는 무조건 정해져 있나요? 고정돼 있나요? 고정돼 있지 않죠. 가령 우리 김광석 동지가 가령 이제 뭐 현실에서는 그렇게 딱딱 노동 시간이 뭐 필요 노동 시간하고 잉여 노동 시간이 안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본질적인 걸 파악해서 나오는 건데, 만일 4시간 4시간인데 만일 임금 인상 투쟁을 해서 4시간 목만 받는 게 아니라 5시간 목을 받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늘릴 수가 있잖아요. 자본가는 물론 반대하죠.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몫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투쟁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임노동과 자본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론적으로 바로 경제투쟁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하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싸움에서 역관계에서 노동자들한테 유리하면 임금은 올라가겠죠. 또 뭐 거꾸로 그런 일도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시간 4시간이었는데 그럼 4시간은 계속 4시간 몫이 보장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노동자들이 그 조건을 악화시키는 걸 막는 게 있고 뭐 반대로 또 개선시키는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임금 인상 투쟁과 경제 투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새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아까 이제 악화되는 요인을 보면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그러니까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삭감시키는 경우에는 삭감되는 걸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채용할 때 아예 정규직으로 썼던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당사자는 몰라요. 노동자들은. 왜냐하면 처음 받는 임금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고 정규직은 이렇게 받는 건데 실제로는 노동자 계급 전체로 보면 상당한 임금 삭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의 조선소를 그러니까 배를 만든 회사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소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만일의 경우에 옛날에는 한 50%를 썼는데 나중에 뭐 70%, 80%를 썼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임금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좀 파악이 되시죠? 경제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조합에서 많이 쓰는 투쟁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많이 접하는 투쟁 형태고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좀 쉽고요. 다음에 이제 정치 투쟁인데 이 정치 투쟁은 이게 정치 투쟁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경제 투쟁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한다 말이죠. 하면 임금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말 임금 인상 투쟁을 계속 누적해 가서 그렇게 되면 필요 노동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순간에는 거의 뭐 2년 노동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건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는 어떨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아예 그냥 2년 노동 시간이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는가. 어떨 것 같아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그러면 자본가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지만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임금 인상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준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요새는 뭐 그렇지가 않지만, 근데 그때 자본가들이 그럼 그걸 계속 방치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총액 임금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본가들이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 파업을 합니다. 그 자본가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표현이 좀 약간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일자를 안 늘리지 않고 신규 채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오냐면 억제가 돼요. 억제가 돼서,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자기의 이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세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아예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장 내에서 노조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전술도 써요. 그러니까 공장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빼버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쪽 지역에 가서는 노조를 아예 원천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못 만들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술도 쓰고 다양한 전술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제투쟁을 계속하게 그것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잉여노동도 없어지고 사실 착취도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금 노동 자체를 그냥 둔 상태에서 잉여 가치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임금 노동을 가져왔던,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가져왔던 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노동이 있게 된 조건은 뭐냐면, 임금 노동이 왜 있게 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강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생산수단이 소수에게 독점돼 있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옛날 뭐 농민들처럼 조그만 땅일지 몰라도 다 각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본주의는 어려워요. 근데 소수에 집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뭐 원시적 축적 그래가지고 토지로부터 농민을 뭐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못 갖게 되면서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지만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예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지만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투쟁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쟁력을 높이는 것 자체도 그냥 경제투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 권력과 투쟁하는 정치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투쟁만으로는 안 되고 바로 정치투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국가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뭐냐?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변경하려면 정치투쟁을 해서 국가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투쟁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골격의 개념이고요. 정치투쟁 그러면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것만이 정치투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투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다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이 이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지만 그 전에 이제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싸우는 것도 있어요. 가장 낮은 사원에서는. 그래서 노동운동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투쟁하는 현장이 탄압을 받으면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그 수단이 뭐죠? 연대투쟁이죠.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을 하고 그럴 때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게 뭐냐면 제대고생 투쟁이 많죠. 노동법을 개정한다거나, 최근에는 사실 개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막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것도 다 정치투쟁인 거예요. 이것은 뭐 정치투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쟁들이 경제투쟁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소해요. 이데올로기 투쟁 그럼 이게 뭘까? 우리가 이제 사상 투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상 투쟁. 노동자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 자체가 본인은 굉장히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남이 얘기한 걸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뭐 교육받고 그러면 이게 옳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옛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공산당이 나쁘다 이런 걸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노동자 파업하면 나쁘다 이런 거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본 강의, 본 주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가령 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특히 무슨 민주노총이 무슨 어떤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배치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정치 투쟁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듯하지만 또 많은 노동자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얘기나 좀 하지 뭐 정치 투쟁 잠깐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이거 좀 뭔가 좀 좀 당당하지 못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주입을 시켜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세에 몰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사고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투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투쟁은 운동의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상투쟁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을 열심히 할 때가 운동이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좀 눈이 좀 초롱초롱할 때 투쟁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싸움하고 나서도 평가도 좀 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 막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가령 요새 보면 정계조 선생님들이 참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이번에 뭐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 정계조 선생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전체가 망해요. 올해 정계조 선생님 중에 한 30% 정도가 안 된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셨어요. 다른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로 사상투쟁이야.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그다음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돼야지 운동도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쟁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운동이 좀 이렇게 기회주의화될 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노동자들이 투쟁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자꾸만 공부하고 그러냐. 그냥 싸우면 되는 거지 뭘 자꾸만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본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논박을 하고 또 주변에 같이 싸우는 노동자들끼리 이 상황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운동이 기회주의화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개념을 좀 정리한 거는 다음 주제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주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강의일 것 같습니다.